지금 추경안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해서 그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예산이 이번에 정액이 됐죠. 예. 이게 이제 그 캠코 출자인 것으로 봐서 금융회사 또는 채권 주심 회사 쪽에서 이 장기 연체 채권을 캠코가 이 소위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일괄 매입하겠다는 취지. 예, 일괄 매입을 하게 되면 원래 개인 금융채무자보호법 등에 따라서 채권 양도 시에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따라서 재산소득정보 열람 시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제 이 소위 채권을 일괄 매입을 해서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이라든지 재산 상태 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걸 소위 소각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입법 상태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법에 따른 일반 채권의 양도 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저희가 2004년부터 지금 대여섯 번 이 업무를 할 때마다 민법에 따른 채권의 어떤 양도 절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결국 일괄 매입이라서 일단 매입한 다음에 해당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먼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 체계에서 캠코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는 이제 재산세 납부 실적, 국세청에는 그 소득 정보가 있는 그 정보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예외적으로 개보법 신정법의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무위에서는 금융위가 이게 금융자산은 신용정보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닐까요? 예, 의원님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철저한 소득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 소득 정보는 국세청, 재산 정보는 이제 행안부하고 국토부에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올 수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이거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금 정보를 가져와야 됩니다. 예금 정보는 이제 실명법상 예외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저희가 개정을 해 주시면은 좀 더 지금 국회에서 우려하시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성실 상환자 또는 이런 부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꼼꼼한 재산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해 주시면 더 철저하게 소득 심사를 해서 저희가 그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를 저희가 제안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 소위 부채를 탕감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결국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중소자영업자인지 아니면 이 급이치 소위 자영업을 하는 운영 자금으로서였는지 아니면 개인의 도박 자금으로서였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히 조사를 해야 이 소위 탕감제도의 취지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서도 또 법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탕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체제에서 개인 파산 제도라든지 개인 회생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파산 제도나 회생 제도를 통해 가지고 특히 회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정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일부 빚은 탕감을 하고 일부는 이제 계속 지금 변제를 해오던 사람들과 그냥 아예 그 제도조차도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제도조차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일 문제된다고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저희 시스템이 법원을 통한 회생 절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신보기를 통해서 자율적인 채무 조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저희가 20년간 대여섯 번 운영을 해보니까 다 신청 베이스입니다. 그 생계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하지도 않고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회성으로 극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상환 능력을 완벽하게 상실한 분들은 또 재기 지원이나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거를 일괄 소각을 하고 이분들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경제 회복이나 경제 성장에 낫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적인 소위 도덕성 해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회생제도 등은 이제 결국은 금융기관과 채무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 조정이라든지 법원의 조정 등을 통해서 이제 이 금융기관 등이 그 소위 대출을 해준 채권자로서의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는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놨는데 이거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탕감을 해준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구나 이제 지금 이번 그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채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2018년 6월 이전 연체되기 시작해서 아직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에 대한 채무조정과 그리고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본격적으로 신음하기 시작한 2020년 4월 이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 조정인데 그 사이에 2018년 6월 하순부터 연체하기 시작한 분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제도가 이제 뭐 100% 정부 제도가 이렇게 촘촘하게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새출발 기금의 시기가 2020년 4월 이후고, 이거는 지금 2018년 그 이전이니까 그 사이에 공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출발 기금은 저희가 2020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의 연체가 2020년 4월 이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 새출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을 통한 시스템,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자체 신용 회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시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빠져 있는 분이 많지 않은 거로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